자, 우리 어제 입력했던 게 어디까지 입력했었냐면은 거기 430페이지에 거기 노현주 씨 인적사항까지 입력을 해봤었죠. 자, 오늘은 마지막 43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진섭 씨에 대한 자료 사원 등록에다가 입력하고 부양가족 똑같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원 등록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드 번호는 1004번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진섭, 이진섭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75031, 그 다음에 111115번 해주시고, 입사 날짜가 2020년 6월 1일, 올해 입사한 사람으로 처리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자료들은 주어진 대로 엔터 치면서 쭉 넘어가시고요. 급여는 220만원 돼 있죠. 220만원. 국민연금 보수월액은 180만원. 그 다음에 국외근로는 부, 그 다음에 선원 부, 생산직. 자, 이진섭 씨는 보니까 생산직이에요. 그죠? 생산직 표시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연장 근로 비과세 적용시켜줘야 돼서 1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소 입력해 주세요. 성북구. 대사관로 10일 가길 36. 띵띵띵띵띵.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여기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요즘 저기 회사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지 않고 요즘은 이렇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다가 많이 제출을 받게 돼 있어요.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주소래네.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와 있는 부양가족들 어저께처럼 순서대로 다 입력하세요. 그대로. 우선 이진섭 본인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황영숙 씨, 지금 직계 존속이죠. 1번. 그 다음에 이름은 황영숙 씨. 그 다음에 생년월일은 0403 2110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는 이지영 씨. 날짜는 0401 4023 451. 똑같이 자녀 이민구. 주민등록 번호는 090701 3013 459. 다 입력이 끝냈네요. 자, 근데 밑에 보니까 장애인 증명서가 있어요. 장애인 증명서 누구 거예요? 장애인 증명서 어머니 거네요. 근데 거기 장애 내용이라 해서 성명 밑에 보시면 장애 내용 제3호라고 돼 있죠. 장애 내용이 제3호라는 거는 우리 장애 여기서 번호 1, 2, 3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거기 세 번째 항시 치료를 요구하는 중증 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뭐죠? 증명서 발급 기관을 보게 되면 병원에서 발급했죠.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 인정을 받을 수 있으려면 특히 3번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런 증명서 발급을 받아서 제출하면 여러분이 거기 장애인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어머니
그에 대해서는 여기 60세 이상으로 하면 안 되고 뭘로 해야 되겠어요? 장애인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장애인은 5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란에 1번이 아니라 몇 번 쳐줘야 돼요? 3번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머니 황용숙 씨는 사적 연금소득 얼마 있대요? 만약에 이게 1,500만 원 되면은 이거 안 되죠.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소득관계에서 그게 적용이 안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번 다 되죠? 자, 두 번째, 배우자는 위암으로 2019년 사망했다. 우리 입력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부양가족에서 배우자가 없었죠. 그럼 여기다 우리 뭐 잊어버리지 말고 체크해야 되죠? 이진섭 씨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뭐 체크해야 돼요? 지금 배우자 없으니까 한부모 공제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요게 중요하단 말이죠. 배우자. 그래서 나중에 좀 몇 번 연습해 보게 되면 이거 틀리지는 않을 텐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격시험 보러 갔을 때 들떠갖고 틀려. 얘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얘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 그래서 제일 많이 감점을 당하는 게 부녀자 공제하고 여기 한부모 공제,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 그걸 자꾸 까먹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에서 본 것처럼 1, 2, 3, 4번에 여기 복이 나와 있죠. 그죠? 걔 왜 줬을까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뭐 그것 때문에 까먹지는 않겠지만은 까먹지 않도록. 배우자 이렇게 부양가족 입력하실 때 부양가족에서 배우자 있는지 없는지 한 번씩 꼭 봐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한부모 공제에다가 1이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동그라미 띵 쳐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전년도 총 급여액은 2,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이거 총 급여액 얼마라고 했었어요? 2,500만 원이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그죠? 2,5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 드렸었는데, 근데 여기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뭐 됐어요. 뭐 그렇다 치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 2, 3 세 가지밖에 안 나와 있었는데 세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부양가족 쭉 입력을 해봤고요. 보니까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이 사람은 지금 부양가족 입력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는 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 433페이지, 그 다음에 434페이지, 435페이지까지 해서 지금 어저께부터 우리가 입력했던 여기 사원 등록, 부양가족 명세 등록 하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문항, 우리가 자격시험 볼 때 문제 봐야 되는 것들을 갖다가 한번 쭉 연습을 4가지로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항목이었었고요. 지금부터는 43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급여자료 입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급여자료 입력에 대한 것들도 한번 쭉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36페이지 잠깐 넘겨보시고요. 이것도 그냥 보기만 할 겁니다. 보기만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자료 입력하고 난 다음에 이따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셔야 되는데, 거기 43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수당 등록, 그 다음에 공제 등록,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 뭐 이런 설명들이 쭉 나와 있네요. 뭐 그런가 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IKN에 보시게 되면 수당 등록 시 비과세 종류별 입력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거기 요 비과세 유형의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근로수당 거기 지금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해줄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 중요하게 아까 제가 이거 찾았는데 여기 나와 있네. 생산직에 근로하면서 월정 급여가 월정 급여액이 월급으로요 210만 원 이하 그다음에 비과세 해준다고 얘기되어 있고요. 직전 연도 총 급여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예, 이게 올해 바뀐 거예요. 2,500만 원이었었는데 여기 부녀자 공제하고 똑같이 생산직도 직전 연도 소득금액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 저도 수정을 해놔야겠죠? 이번에 바뀐 거니까. 여기 총 급여 생산직에 대한 것이 3천만 원으로 저도 이렇게 좀 바꿔놔야죠. 올해 개정이 됐으니까요. 자 그렇게 됐고요. 거기 어디 갔어? 그다음에 식대는 어저께 설명해 드렸던 거요. 얘는 실비 변상적인 것이어서 여기 비과세 혜택 월 10만 원, 연간 120만 원 비과세 준다. 근데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과세로 처리한다. 그냥 내용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까지 연간 240만 원 비과세 반드시 종업원 본인 소유 차량이어야 된다고 했었고요. 회사 업무 실제로 수행해야 된다고 얘기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출장비 별도 지급하는 거 이런 거 나오게 되면 다 과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출산 보육 육아수당은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근데 지금 만 7세 미만은 지금 우리 주변에 그 주민센터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당되는 사항이 대부분 없습니다. 국외근로 나와 있고요. 국외근로 중에서도 300만 원, 100만 원 구분되는 거, 그다음에 육아, 선전, 휴가 뭐 이런 거 나와 있네요. 자, 지금 이렇게 읽어봐도 뭔 내용인지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급여 자료 직접 입력하시면서 급여 담당자들이 급여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부터 설명하도록 합니다. 43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급여 자료 입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 1월부터 지금부터는 1월부터 12월 달까지 급여를 12개월치 1년치죠. 다 입력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먼저 입력하면 틀리기 십상이니까 제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천천히 따라서 입력하세요. 아시겠죠? 특히 첫 번째 달 게 되게 중요하니까 첫 번째 달 거 등록할 때 제가 하는 거 보고서 이해됐으면 그 다음에 입력하시라고요. 자, 인사급여를 클릭하시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는 여기 사원 등록에 대한 거 다 해봤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무 업무를 보면서 주로 선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지금 자격시험 또는 저 수업하면서 배우는 내용들은 여기 첫 번째 사원 등록하고요. 두 번째 급여 입력, 그 다음에 일용직 사원 등록,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여기 근로소득관리에선 3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입력할 때 이렇게 지금 제가 빨갛게 표시한 것들만 여러분이 잘 익히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료 입력만 정확히 하게 되면 나머지는 조회 기능이라든지 출력해서 보관 기능, 체크 기능 이런 것들이에요. 장부하고 똑같은 뜻이죠. 자, 그래서 사원 등록은 일단 끝났고요. 지금 우리가 급여를 입력할 거니까 여기 급여 자료 입력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처음 이 급여를 갖다가 등록하게 되려면은 회사에서 이타 저타 이런저런 명목으로 직원들한테 월급 또는 연봉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항목이 딱 뭐 월급 이렇게만 써져 있지 않더란 말이죠. 여러분 교재 43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회사에서 수당이라는 항목으로 그 직원들한테
그 월급을 지급하는 항목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주르륵 나눠져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연봉으로 다 급여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이 아무리 많이 나눠져 있어도 결국은 내 연봉 갖고 항목만 분류하는 것이지 별도로 돈을 지급하는 회사는 많지 않아요. 아시겠죠? 지난번에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어떤 분이 이런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다. 육아수당도 주고 직책수당도 주고 뭐 막 아니라고요. 그게 별도로 주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 중에서는 그런 경우 있어요. 공무원들은 가족수당이라든지 옛날에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지급이 됐고 지금도 많이 별도의 수당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뭐 월급이 적다는데 그 월급이 적다 그러는 것은요 기본급이 작다는 뜻이지 수당 따지면 공무원들 월급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어떤 데는 수당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철밥통이라고 하는 공무원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무원의 또 단점이 뭔지 아세요? 거기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리를 계속 다른 데로 지역으로 옮겨야 되죠. 이런 게 단점이자 장점이기도 한데 거기 공무원 사회가요 상당히 지금 뭐랄까 대인관계가 직원들끼리 좋지가 않아요. 그냥 다들 개인적인 그 성향이 상당히 강해요. 좋은 데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 공무원 거기 뭐 간단하게 주변에 있는 그 뭐죠 주민센터 있죠. 주민센터도 있고 세무공무원도 있고 공무원들 많이 있잖아요. 응? 보편적으로 거기 한 군데 말고 그래서 저기 보통 공무원들이 어디서 위화감을 많이 느끼냐면은 공무원들은 홀수로 3, 5, 7, 9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져 있죠. 물론 짝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 그 3, 5, 7급이 거기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공무원들이에요.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9급 공무원들 모이는데 이런 데를 뜻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9급에서 6급 정도 되려면 근무한 그 근무 연속 기간이 좀 연수가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7급 공무원 시험 봐갖고 젊은 사람이 지금 20대 후반밖에 안 됐는데 7급 공무원으로 왔어. 그러면 직급상으로는 그 사람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 9급이었다가 8급이었다가 그랬는데 7급이 왔어. 시험 봐가지고 그러면 사이가 좋을 리가 별로 없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시험 봐서 5급 공무원으로 왔어. 그럼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사이는 그 알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면 혼자 알아서 일 다 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왕따 시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보고 들어왔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공무원 그 집단에 들어가서 왕따 당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공무원 집어치는 사람들도 꽤 됩니다. 그런 것들도 알고 내가 지원을 하고 그런 거 버틸 수 있다 그런 마인드가 좀 탄탄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 뭐 시험 문제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모든 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지내시면서 경험하시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좋은 면만 있지는 않아요. 그죠? 반대로 모든 게 다 나쁘고 안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건 간에 긍정적이고 좋은 쪽을 많이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그게 여러분 정신건강에 또 주변에 보여지는 모습에 훨씬 더 좋더라는 얘기죠. 자, 그런 얘기도 한번 잠깐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여기 우선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여기 교재 4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급여 명세서를 여러분이 프로그램 안에서 똑같이 출력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437페이지 첫 번째 1월부터 11월까지 급여 대정에 보니까 우선 직원은 4명께 나와 있고요. 거기 수당, 그래서 기본급, 직책수당, 연장 근로수당, 차량보조금, 식대, 보육수당, 그다음에 공제 항목에서는 상주회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출력되고 또는 이렇게 직원들한테 급여를 나누어서 거기 수당에 등록을 해주려면 이 항목들을 여러분이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이 항목들을 등록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들어가는 대부분의 회사에는 물론 이게 다 등록이 돼 있겠지만은 어떨 때는 추가되는 항목도 있을 수 있고요.
수정해야 되는 항목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삭제해서 바꿔야 되는 항목들도 있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무회계 배우실 때 회계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 만지는 것처럼 급여 여기 수당 항목, 공제 항목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지 급여 담당자가 될 수 있겠죠. 자, 위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수당, 공제, 등록이라는 항목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 수당 등록에는 지금 기본급하고 상여 두 가지만 나와 있죠. 기본급은 당연히 과세, 돈 소득이니까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상여금도 당연히 여기 과세.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의 시험 문제, 자격시험 문제 출제는 이해예요. 과세 구분을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얘를 구분해서 등록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 급여 그 명세서에 보게 되면 기본급 나와 있죠. 상여는 밑에 거기 2번에 12월에 상여금이 지급될 거기 때문에 상여는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등록을 해주실 때 거기 직책수당 나와 있잖아요. 여기 왼쪽에 있는 코드 번호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입력하고 엔터 치면 지가 알아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상여에다가 거기 다음에 있는 기본급 밑에 교재예요. 기본급 밑에 직책수당이 있잖아요. 저처럼 직책수당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띵 쳐보시면 돼요. 자, 직책수당은 소득이죠.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직원한테 회사에서 지급하는 모든 게 다 수당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월급조차도. 그래서 여기 수당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직책수당은요, 제가 일단 말씀해드렸던 10대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수당 이거 아닌 것은 다 과세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과세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얘는 급여 나갈 때 같이 나가야 되는 거죠. 매달 그래서 급여라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1번 확인. 그러면 지가 알아서 동그라미 띠리릭 쳐져 있죠.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책수당 밑에 보시게 되면 연장 근로수당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연장 근로수당은 아까 비과세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얘는 일단 똑같은 용어로 연장 근로수당이라는 이름 명칭으로 해주시고요. 얘는 비과세라고 되어 있었죠. 비과세 클릭. 자, 비과세 클릭하게 되면은요, 하나 요 차이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 지금 회사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뭐 자기네들이 회사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과세 항목회사의 명칭은 정해져 있더란 말이죠. 여기서는 조금 전에 연장 근로수당이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코드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여기서 연장 근로라고 되어 있죠. 저게 이 코드 세법에서의 정식 명칭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연장 근로수당은 회사에서는 연장 근로수당이라고 불렀지만 여기 해당되는 걸 선택할 때는 연장 근로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연장 비과세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 옆에 해당되는 코드까지 딱 나타나죠.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끝났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거 칸에는 뭐가 있습니까? 연장 근로수당 다음에 차량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차량 보조금 그대로 써주세요. 차량 보조금도 아까 비과세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얘 비과세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는 차량 보조금이라는 용어가 없네요. 근데 자가 운전이라는 코드 번호가 있죠. 얘예요. 그래서 자가운전 세 번째 거 선택해서 클릭.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식대라고 써주시고요. 식대도 비과세. 여기 식대는 똑같이 식대로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보육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얘는 비과세였었고요. 보육수당은 정식 명칭이 여기서 육아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육아수당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자료를 갖다가 하나하나 그대로 다 입력했죠.
즉 급여 명세표에 나타나는 항목들을 다 수당에서는 입력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급여 명세서를 보고서 또는 급여 대장을 보고서 그 항목들을 지금처럼 입력만 해주시면 예, 얘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너무 어려워서 포기해야 되겠다. 손. 근데 여기서 과세다 비과세다 요 구분은요 문제에서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과세다 비과세 읽어보시고 판단해서 이렇게만 등록해 주시면 예 급여에 대한 그 항목들 등록하는 것은 끝났어요. 자, 수당 옆에 보시게 되면 공제 등록이라는 게 있죠. 공제 항목 교재에서 여기 급여 대장에 보니까 상조 회비라고 나와 있죠. 상조 회비 직원들한테 월급 나갈 때 회사에서 그 상조 회비 걷어서 직원들끼리 할 수 있겠죠. 그럼 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상조 회비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상조 회비라고 똑같이 그다음에 여기 구분 없는 것으로 0번 됐고요. 자, 급여 이거 나갈 때마다 상조회비는 저기 공제를 해놔야 되겠죠? 매달 해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건 아무것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에 여기 공제 등록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1번부터 6번까지 기본적으로 보니까 4대 보험료에 대한 거하고 뭐 등등 지금 농특세까지 이거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시험 문제하고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손대지는 마세요. 이렇게 추가로 등록해야 되는 게 있으면 그것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구분도 여기 무구분 해놓고서 급여 나갈 때 띄는 거. 또 가끔 나왔던 문제 중에 근데 얘는 시험이 잘 나오지는 않아요. 왜? 너무 단순하니까. 여기 주차비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근처에 주차장에다가 직원들 주차하라 그러고 주차비 별도로 받아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여기 공제 항목에 공제 등록으로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가끔 나오는 게 주차비예요. 그런 걸 공제 항목으로 등록해 주면 됩니다. 여기 뭐 공제 다 끝났죠?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신고하는 것은요. 여기 수당 공제 등록 얘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관건에 대한 문제이고요. 이제는 똑같이 급여를 한번 저기 입력을 해봐야 되겠죠? 1월달 거. 자, 귀속 연월일은요. 급여 몇 월달 거 급여예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귀속 연월일은 귀속월이라는 것은 그 근로를 제공한 달. 그럼 1월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월달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구분은 이따가 읽어보겠지만 여기서 눌러보시게 되면 급여 또는 급여 상여 요 별게 다 있는데 지금 1월달부터 11월달까지는 우리 급여만 입력할 거예요. 왜요?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급여라고 선택해 주시고요. 자, 지급일은 언제냐고요? 지급일은 여기 교재 437페이지예요. 거기 동그라미 1, 2, 3, 4, 5번 있는 것 중에서 5번에 보시면 매달 며칠날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쏘리 3번이 아니네. 매달 며칠날 저기 동그라미 있는 게 아니라 1번에 있네요. 급여 지급일은 1월부터 11월까지 급여 대장 급여 지급일 매월 25일로 되어 있죠. 그거 보고 그러면 지급일은 당연히 25일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여봐요. 1월달 급여를 1월 25일 날 주면 일주일 먼저 받는 거죠. 아, 좋은 회사야. 그래서 여기 2020년 1월 25일 짠 했더니만 우선 급여 입력하려고 봤더니 앞에 우리 사원 등록한 사람 4명이었었잖아요. 한 명 어디 갈게? 퇴사했어요? 왜 없어요? 이 사람 입사한 날짜가 며칠인가 봐요. 6월달에 입사했죠. 그러니까 지금 1월달 급여 입력할 때 이 사람 건 있겠다 없겠다? 없죠? 당연히 없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입력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입력하세요. 1월달 건 중요해요. 1월달 거 잘 입력을 해야지 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제가 일렬로 쫙 다 카피할 거예요.
1월 달 거 잘못 입력해 놓으면 카피한 거 다 틀려지겠죠. 그거 다시 그게 카피하는 방법이 없어. 일일이 다 입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1월 달 거 정확히 확인하고 잘 입력해야지 카피하는 게 좀 수월하겠죠. 이렇게 입력하는 거, 지금은 우리 월급 입력하는 거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거 월급을 매달 지급하고 1년 12개월 다 지급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줘야 돼요? 연말정산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연말정산까지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급여 지급하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1년치를 그래서 다 입력해 놓고서는 이 네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연말정산하는 거 가르쳐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입력하라고 얘기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김현철 씨 거 기본급 얼마라고 되어 있나 봤더니 4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입력하시고요. 직책수당은 50만 원. 자, 그 다음에 입력할 거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상조회비 어디 갔어요? 오른쪽에 보면은 왼쪽은 저기 수당의 항목들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공제 항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상조회비 지금 비어 있죠. 금액 얼마? 2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교재에서도 얘기하지만 자동으로 계산되는 건 아무것도 손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자격시험에서도 거기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는 점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금액이 숫자가 틀리더라도. 왜?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교재에서 또는 시험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만 제자리에 잘 입력하시면 다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김현철 씨에 대한 급여 다 입력을 해 봤네요. 자, 입력을 한 걸 됐으면은 다음 페이지에 저기 김현철 씨 급여 입력된 금액하고 비교해 보세요. 43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김현철 씨 급여 1월 거 입력한 거 나와 있죠? 그 금액하고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금액 틀리죠? 맞아요. 틀려요.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보통 회계 프로그램은요. 최신 버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교재에 나온 거하고 시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틀리더라도 상관없다. 대신에 여러분이 입력한 자료가 거의 답안지하고 똑같이 입력됐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왜? 똑같아요? 나는 틀리게 나왔는데? 거기 합기금액 틀리잖아요. 그죠? 똑같나? 아, 똑같아. 아니, 틀려. 거기 공제일기에 보시면 61만 8천 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회계 프로그램들마다 이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은 채점하지 않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두 번째로는 거기 성동일 씨 거 급여 입력해 봅니다. 기본급 330만 원. 그다음에 직책수당 30만 원. 그다음에 차량보조금 30만 원. 식대 10만원, 교육수당 없고요. 상조회비 만원.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노현주 씨 거. 아, 이것도 성동일 씨 것도요. 438페이지 넘기셔가지고서 거기 지금 입력한 숫자 맞는지 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비과세 항목이 나와 있어요. 과세, 비과세. 이 사람 월급 400만원 중에서 과세는 370, 비과세는 30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이 아까 급여 등록, 수당 등록할 때 그게 제대로 등록되어 있다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세 번째는 노현주 씨 거 클릭해서 노현주 씨 급여 입력해 주세요.
그다음에 상조회비 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정확히 잘 입력이 끝났네요. 자, 입력 다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교재 한번 읽어보겠게요. 1월달 것만 입력하고 대기. 더 이상 입력하지 마세요. 437페이지에 1번 볼게요. 1번 급여 내역 중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급여는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되는 금액을 반영하도록 한다. 손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비과세에 해당되는 거 뭐뭐 제가 비과세 했었죠? 식대 했었고 자가운전보조금 했었고 그다음에 근로수당에 대한 것도 했었고 마지막 육아수당 했었죠. 네 가지 비과세 항목 해당되는 거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 때문에 다 비과세로 제가 해놨던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만 비과세로 하셔야지 돼요. 자, 2번 상여금은 12월에만 지급되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11월 달까지 다 똑같겠죠. 근데 지금 1월 달에 입력한 이 자료를 12월 달까지 그냥 계속 쫙 다 카피합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상여금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12월 달까지는 이 사람들의 급여가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진섭 씨 아까 6월 달에 입사했었죠. 6월 달 가게 되면 이진섭 씨 거 6월 달에 급여 입력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송동일 씨 8월 달에 퇴사합니다. 그럼 퇴사하게 되면 퇴사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9월 달, 10월 달 이렇게 카피를 해줘야지 그 변동된 사항이 12월까지 정확하게 가겠죠. 그래야지 연봉 계산도 제대로 될 것이고 연말정산도 제대로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거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찬찬히 하자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랍니다. 3번에 보시면 8월 25일 중도 퇴사한 성동일의 중도 정산은 기 등록되어 있는 자료에 의한 기본공제 이외에 특별공제는 없는 걸로 하겠다. 8월달 급여할 때 성동일 씨 퇴사 처리하고 중도 정산해주는 것도 배웁니다. 4번 수당 등록할 때요. 차량 보조금은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므로 월정의 급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근데 이거 아까 우리 손 아무것도 안 됐죠? 이거는 좀 이따가 바로 수정해 놓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이 뜻이 뭔지. 그다음에 5번에 8월 급여 시 성동일의 퇴사 연월일 2020년 8월 25일로 입력하라고 나와 있네요. 됐어요. 자, 10분 쉬었다가 요거 이제 차례대로 수정할 거 수정하고서 입력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